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시장의 부름 보시시면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이 코스피에 대한 역전 현상 계속 연출되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렁이는 국내 채권뿐만 아니라 환율 시장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등 금리 전망치에 대해서 시장이 좀 더 계속 관망하면서 살펴보는 움직임들이 오늘도 연출이 됐는데요. 시장의 대내적인 여건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요즘 같은 시장, 투자하기 정말 까다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저희 슈팅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지금부터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창용 대표님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오늘은 좀 무거웠던 종목이 슬금슬금 기지개를 피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 철강주, 그리고 다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양자 암호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운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BDI가 최근에 또 10거래 연속 상승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운주는 BDI 지표를 통해서 주가의 흐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살펴보면 운임반등, 저가 메리트에 대한 부각이 주식의 지금 주가 흐름에 좀 녹여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고유가, 컨테이너 운임 등의 리스크를 좀 염두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운주들 페노션 9%, 대한해운은 4%대로 관련한 해운주들의 움직임들 좋았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거운 종목은 사실 철강주입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국 주요 도시 등에서 연달아 철강 감산에 대한 규제 소식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중국의 좀 더 본격적인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우리 철강주 수요 증가가 좀 되는 거 아닐까? 국내 철강주들 여기에 좀 부각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이 10%대까지 올랐고요. 고려제강 4%, 현대제철 2%, 철강주 오늘 좀 기분 좋은 흐름세가 연출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테마주가 또 한번 부각받네요. 암호 관련한 양자암호 관련주였습니다. 미래산업게임의 체인저로 부각이 다시 되면서 이 종목 안에서는 엑스게이트 보실까요? 17%, 우리로 11%대, KCS는 19%대로 관련주 안에서의 급등세가 연출됐는데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 워낙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다 보니까 이 점은 유의하셔서 트레이딩 하실 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특징주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입니다. 10년간 600억 달러 투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주 안에서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10%대로 뛰어 올랐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장 끝나고 나서 공시를 통해 미 울트라사이트와 JV 설립 계약 체결을 했다. 뭔가 회사가 이제 확장하려는 성장성을 좀 더 보인다라는 것에 대한 주가가 반응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10% 등락률을 보여줬고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는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세 종목을 모아서 그룹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액토즈로부터 미르 23 라이선스 계약금이요. 무려 1,000억 원 수령이 됐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거죠. 그만큼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조금 더 좋아지게 된다라는 게 주가에 바로 반영되면서 9%대까지 급등세가 연출됐고요. 내일 정규장에서 이 그룹주들이 어떻게 시세를 낼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간의 특징주들 저희가 정리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갑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이창경 대표님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사실 이번 주 내내 막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밖에 비도 오는데 그쵸. 오늘 시장도 좀 흐리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9월 달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지는 않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썰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장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사실은 금리 발표가 이제 앞두고 있죠. 기준금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해결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원인을 또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 0.02% 정도, 그리고 코스닥도 0.13% 정도, 코스닥은 하락에서 마감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방향성, 어떤 매수 포지션, 어떤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었는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개인만 홀로 순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보여졌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발표가요. 우리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발표가 나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일단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미국에 있어서 점도표에서도 거의 98%는 동결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게 우리 국내 시장이 좀 호재로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주 포인트고요. 일단은 그 원인, 동결이 되는 원인으로 좀 따져봤을 때는 8월달 근원 CPI가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4.3% 정도밖에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 여파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파 사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금리가 좀 많이 잡혔다라는 게 주 포인트,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각에 대한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한 시각을 이렇게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게 주 포인트고요. 일단은 기준금리가 0.25% 정도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새벽에 한번 기준금리 발표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금리 인상 관련해서 FOMC 결과치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9월달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9월달 시장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번 달만 놓고 보게 되면 한 7%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5% 정도, 6% 정도 하락을 보여줬었고 재작년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고 한 2% 정도 상승 마감. 근데 중요한 건 9월 달에 상승 랠리를 그렇게 많이 보여준 9월 달이 없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보시면서 9월 달은 일단은 마음을 좀 내려놓자라는 개념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투자자분들은 썸머랠리를 기대했는데 9월에는 그럼 좀 수학 좀 하고 싶어서 수학의 계절 아닌가 싶었으나 이젠 10월 배당, 11월 배당을 노려야 되나 사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됐던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 시장에 대한 전략들 궁금하시면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노란톡방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링크입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용 대표님께서 금리에 대한 지표, FOMC에 대한 이야기 꼭 그거 한번 계속 좀 바르게 봐봐라. 시장 그래야 좀 더 공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볼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FOMC는 그냥 기반으로 두고 오늘 그 외에 꼭 봐야 했던 이슈 좀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게 뭔가요? 제가 첫 방송, 이번 시즌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내일 IPO 이제 공모가 시작을 합니다. 청약이 좀 시작을 하는데요. 공모가가 26,000원대로 확정이 됐었고, 희망 공모가의 상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평가를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국내 이번에 수요 예측을 할 때 국내 1,900여 개의 기관에서 참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규모가요. 올해 거의 이제 대여입니다.
63조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네요. 내일 모레까지 계속 청약이 좀 진행되니까 이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사업성 그리고 두산이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 따져봤을 때는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버금가게 좀 시장 영향력이 높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가가 26,000원이기 때문에 뭐 발행 주식수 다 따져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1조 6천억 정도.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보시게 되시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라고 해서 이 네.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가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그렇고요. 락업 물량이 또 얼마나 잡혀져 있는가 이 부분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확약 비율이 48% 정도 된다는 게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유통 주식수, 유통 가능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게 되시면요, 중요한 게 유통 불가능 주식수가 있고 유통 가능 주식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이 맨 밑에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 가능 주식수 당장에 만약에 10월 5일날 상장을 하게 된다면 24% 정도. 24%.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네.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그렇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기관 공모주 수량이 있는데요. 그리고 기존 주주.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구주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구주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공략을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진입하기는 그 비율이 많지 않다라는 네. 걸 좀 보셨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키워드에 오늘 꼽아했던 이슈였다면 주도주와 유망주를 이제 확인해 볼 겁니다. 스토리가 좀 맥락에 같이 갈지 아닐지 AI와 핵 융합 들고 오셨네요. 네. 뭐 두산 로보틱스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좀 엮어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좀 사실 다른 면인가요?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쪽이죠. 네, 근데 AI 핵 융합. 우리가 놓고 봤을 때 AI와 로봇 그리고 AI와 파생돼서 테마주들이 계속 엮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AI에 파생된 핵융합이라고 좀 네. 이름을 좀 적어봤는데요. 모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시면 이제 모비스란 종목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이 좀 급등을 보여줬던 그쵸. 종목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건요. 최근에 개별주 시장 속에서 AI 파생 테마주들이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요. 뭐 연일 급등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테마주로서도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보여줬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테마주로 움직였었는데요. 일단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요 고전력 수요를 위해서 핵융합이 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핵융합 관련한 연구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업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 치료기 테마주로 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혹시 저기 중입자 치료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입자 치료요? 그건 네. 뭔가요? 네. 사실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을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는 줄일 수 있는 암 치료 기계입니다. 암의 세포를 네. 줄인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 가면요. 건물 13층 규모의 설비가 지금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게 네. 기존의 뭐 암 투석이나 뭐 이런 거 대비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암을 줄여줬었다. 그리고 암에 대한 완전 관해도 실현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근에 중입자 치료기 테마주로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모비스와 더불어서 비츠로시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좀 싶고요. 일단은 제가 일단 특징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비스 같은 경우 테마성이 좀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매매 공략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시장에 그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이 휩쓸리지 않고 다른 우리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매매 전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래서 모비스는 실제로 좀 매매하기 좀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장에 만약에 갭상승 출발하지 않고 만약에 천천히 상승하더라도 이미 이 거래일 동안 60%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매물 출회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면서 만약에 매매를 하실 거면 손절은 한 4% 정도 그리고 5% 정도 잡고 매매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지금 모비스를 주도주로 얘기를 해주셨고 유망주 얘기를 들어가 보면은 우듬지팜이라는 사실은 저는 생소한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유망주로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AI에서 파생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AI에서 파생돼서 스마트팜과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네. 제가 앞서서 두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세 개의 전체적인 테마가 AI 쪽과 파생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듬지팜이 가지고 있는 수요는 결국에는 이제 AI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차트로 신입생이네요, 신입생. 그쵸. 네. 이거래 동안 굉장히 급등량이 좀 있던 종목인데요. 상장 첫날 사실 이제 스펙 상장을 했습니다. 스펙 상장했는데 주가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 14% 상승 마감을 좀 보여줬지만 일단은 우듬지팜은 정말로 유망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할 것 같습니다. 유망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주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오버행 이슈는 충분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사업성을 먼저 좀 설명 좀 드리면요. 초당도 토마토의 매출이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출이 뻥튀기가 많이 됐습니다. 매출이 급상승을 많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2020년도에 230억 정도, 그리고 2022년도에는 449억. 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거의 2배가량이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다만 이제 수익성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은 성장주라고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좀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채 비율입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죠. 지금 그쵸. 보시게 되시면 2022년도에 부채 비율이 22%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2020년도에 부채 비율이 4,300%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괄목할 만한 성장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듬지팜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결국에는 스마트팜 사업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글로벌 시장 규모가 거의 450조를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따져 보더라도 6조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듬지팜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을 보시면서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듬지팜은 일단은 트레이딩성으로 일단 보시고 6개월, 5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오버행 이슈가 충분하게 해소가 됐을 때 중기적으로 접근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듬지팜을 진짜 약간 유망주로 제대로 좀 보자라면서 꽤 시간에 대한 여유는 좀 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여러분들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 상담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히든 공략주도 지금 안 보고 할 수 없는데 홈런 임박하는 종목의 힌트 먼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홈런 칠만한 그 임박주. 네. 일단은 오늘 힌트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또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힌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요. 태양광 소재하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지금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 하면 에코프로 이렇게 해당 섹터별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태양광 하면 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매매 전략은 제가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소재 하면은 이 종목이 되게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답 맞추신 분들 커피 쿠폰 선물로 추첨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이 한 주간 내내 한 월, 화, 수 이제 이번 주 내내 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들고 계시면 카메라를 눌러보세요. 카메라 누르시고 렌즈를 여기다 갖다 대주시면 링크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고 그다음 1733 누르고 종목명,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화나게님의 닉네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지니너스 보겠습니다. 5,730원, 비중 30%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항암, 백신, 지니처님, 요술 부려라, 얍.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요술을 좀 마법을 부려서라도 이 종목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요술을 부려주세요. 얍. 네, 제가 일단 종목 상담을 드릴 때는요. 네. 손절은 좀 손절 전략은 잘 안 드립니다. 좀 안 왜냐하면 해주시죠. 대부분 이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좀 전략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니너스가 가지고 있는 건 의료용 AI 쪽입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8월달, 9월달 의료용 AI 시장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때 그때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실제로 이제 지니너스와 같은 의료 AI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테마주에 대한 순환매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다만 8월달, 9월달 고점 대비했을 때 조금은 수급 물량이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만약에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의료용 AI 종목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지니너스 기술적인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5,700원대에 매수를 좀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사실 가격적인 부분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실 좀 불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고점에서 테마주 형성을 좀 보여주고 조금 내려오는 종목들은 이 가격대 전략 그리고 가격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 가격대가 그리고 실제로 유효한지 이것을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지니너스 일단은 저점 그리고 전 고점 부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 저점 부분이 사실 이제 4,000원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격대 보시게 되시면은 전 고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가격이 정상적으로 지지를 받쳐줄 수 있는 가격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사실 2% 정도 빠졌지만 그래도 장중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종목들은 해당 가격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4,000원대 가격대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 의료용 AI 테마주들 그리고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테마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순환매가 테마주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서 동시에 4,000원대 그리고 3,800원대 정도의 가격대를 잘 유지해 주는지 보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은 좀 짧게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는 5,500원 정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가격대까지도 좀 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5,700원 정도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5,500원대를 먼저 안착을 하고요. 아마 빠른 급등이 좀 보여줄 겁니다. 5,700원대까지, 5,500원 정도에서 5,700원대까지 빠른 반등을 그날 시세를 좀 보여줄 거기 때문에 호가 보시면서 잘 매도를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날에 5,500원대 가격을 돌파를 한다. 그때 정도에는 호가창 보시면서 차트 보시면서 5,700원대 근처까지 오시게 되시면은 그래도 번전선에 좀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0원대 좀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달콤살벌님의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12,011원. 비중은 10%인데요. 3년째 묶여 있어요. 참,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계절이 몇 번 바뀐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좀 마음을 아프게 하죠. 아프죠. 그냥 그쵸. 아픈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전문가님 누누이 얘기했던 AI. 그쵸. 그쪽이랑 네.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좀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라이프 시멘틱스는 좀 이슈가 있었죠. 사실 이제 그쵸. 유증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주가에 좀 영향이 최근에 또 있었고요. 근데 라이프 시멘틱스가 최근에 200억 정도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자였으면 사실 좀 좋았을 텐데 그 부분도 아니었고 일반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통해서 최근에 좀 급락을 좀 보여줬는데요. 중요한 것은 라이프 시멘틱스의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440억 정도가 되는데 유상증자를 200억을 기록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을 이제 주주들에게 이제 손을 벌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가 가지고 있는 AI 그리고 의료용 키트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은 상용화되고 하게 되면 유망할 수는 있겠지만은 라이프 시멘틱스가 실제로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잘 버텨줘야 됩니다. 버텨주고 그리고 파이프라인 자체가 계속 실제로 매출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까지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된다는 게 주 포인트고요. 일단은 유상증자를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나 관련한 종목들은 유상증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뭐 돈을 벌어다 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유상증자 이후의 주가가 좀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000원대 정도라고 하시면은 지금 거의 이제 3분의 1 정도까지 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다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파이프라인 자체가 올라오고 하게 되면은 100%, 200%는 뭐 우습게 상승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황이 아직까지 스토리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인 부분은 좀 밀리고 그리고 차트도 계속적으로 우하향 곡선을 좀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유는 하시되 비중이 얼마 10% 정도이시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는 사실은 효과적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매수하게 되면은 평단가는 확 낮아집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 거의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업성이 아직까지는 가시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시면 주가 반등까지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수로 이런 종목의 20%, 30% 비중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는 이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보유만 해보시고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의 매출 상승 여파에 따라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반등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지는 이분의 사연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긴 종목이죠.
예, 13만 원, 비중은 35%, 현금 2천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조정 시 반등을 기대해서 매수했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 이거 좋다고 해서 산 게 아니라 본인만의 신념이 있어요. 2차 전지 조정 시 반등이 기대돼서 샀습니다. 어때요, 전문가님? 평가를 해준다면 100점 사실 만점에 이제 몇 이수 점인가요? 스페셜티 케미칼은요. 네. 손해보고 나올 종목은 아닙니다. 오, 그럼 네. 좀 잘 선택했네요, 네, 이 종목은. 잘 선택을 그쵸? 하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일단은 평단가가 23만 원이시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현재 주가도 지금 22만 원 정도, 21만 7천 원 정도. 살짝쿵 지금. 네,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분할 상장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사업 영역을 얼마나 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지금 법인이 가지고 있는 리튬 사업이 얼마나 또 가시화가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수화학이 리튬 관련한 사업에서 사업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비중이 35% 정도라고 하셨고 지금 노란톡방에서 현금이 2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은 30만 원까지는 일단은 봐야 됩니다. 30만 원까지 보시고 그 이후에 35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매수 단가와 현재 주가가 괴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까딱하면 이제 바로 수익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이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손해 보실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재무적인 요소를 잠깐 좀 보게 되면은 분할 상장했기 때문에 뭐 정리가 조금 안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매출은 295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8억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12% 정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종목은 일단 단기 30만 원 그리고 최고 35만 원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면서 뭐 일단은 2차 전지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에코프로에 의해서 핸들링이 되는 현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은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공략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택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긍정적인 얘기들의 전망치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타이밍 보셔서 한번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럼 이어지는 이쁜 언니, 필명이 너무 귀엽네요. 카카오뱅크입니다. 29,204원, 비중이 꽤 커요. 50%입니다. 몇 년째 이거 묶여있는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흐름 좋을까요? 그러니까 몇 년째 계속 흐름이 안 좋았나 봐요, 전문가님. 이거 그쵸, 기도매 네.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응답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요? 냉정한 게 중요하죠. 네. 일단은 카카오뱅크 일단 긍정적인 거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만 보더라도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1조 6천억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로만 따져보더라도 21%, 순이익률만 따져봐도 16%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수익성 나쁘지 않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주가가 올라야겠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이유가 주가가 올라야 수익이 나고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내서 다시 또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돼서 주식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카카오 그룹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요소는 뭐냐면 너무 계열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전부 다 끌어안았으면 정말 메가 시가총액이 정말 국민주가 될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게 주 포인트고요. 일단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29,000원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만 봤을 때 평단가 구분했을 때 뭐 크게 괴리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뱅크 그룹주들의 전체적인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 카카오페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바닥권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실적 메리트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카카오이기 때문에 좀 못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3만 원, 그 이후에 3만 2천 원까지 보시면서 나중에 카카오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더 보셔야죠. 그때 정도에는 4만 원까지, 그리고 5만 원까지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재무적인 부분, 뭐 실적인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서 영업이익률이 분기마다 20%는 계속 유지해 주는지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서 보유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냉정한 판단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가슴을 좀 차갑게 이성적으로 대하면서 투자에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또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수익률 화면을 통해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공략 투탑5 이창용 대표의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9월 7일 SBB테크 얘기해 주셨는데 매수가 대비로는 거의 16%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고요. 노르홀딩스는 10%,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 9월 14일 같은 날 얘기해 주셨는데 거의 4%대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하나하나 지금부터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BB테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9월 7일에 얘기해 주셨고 15.59%의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근데 9월 들어서 이 종목이 68,200원까지 최근에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점을 딱 터치하더니 나는 힘이 없어 하고 좀 떨어진 느낌인데 웅축하는 거죠. 사실 네. 테마주의 순환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조금은 제가 이제 더 갈 거라고 봤었지만 조금 아쉬웠던 게 아무래도 이제 AI 로봇 맞아요. 테마주들이 힘을 지금은 이제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9월달 코스피 코스닥 시장 좀 다운되는 패턴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시장이 좀 빠지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SBB테크와 같은 로봇 관련주들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지만 그 상승 동력을 잠깐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SBB테크를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가 바로 요날일 겁니다. 23% 이상 급등을 보여줬었던 날 그때 정도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사실 공략이 가능한 게 뭐냐면 로봇 관련해서 대장주들은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BB테크가 1인자, 2인자 이렇게 좀 위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SBB테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에는 가격적인 부분이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주가 이격도가 상당 부분 좀 내려왔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라인의 로봇 관련한 테마주들은 아직까지도 재료가 남아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좀 출시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테마주에 대한 재료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10월 5일 날 상장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 주목도가 이제 로봇 관련한 종목들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BB테크 이런 로봇 관련한 핵심 종목들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좀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SBB테크는 상당 부분 우리가 수익을 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혹시나 지난번에 매수 공략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 6만 원대 그리고 최고 7만 원대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론 6만 원, 최고로는 한 7만 원 눈여겨보셨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노르홀딩스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9월 14일 얘기해 주셨고 지금 최고가 수익률은 10.43% 나타나는데 중요한 오늘의 캔들의 그림을 보면 내일의 캔들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에 좀 그동안 좀 천천하게 잘 올라갔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노르홀딩스는 과연 좀 어느 정도까지 시세를 계속 연출할 수 있을까? 오늘의 캔들 좀 해석해 주세요. 일단은 보통 이제 주식이나 이런 종목들이요, 패턴이나 이런 게 사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쵸.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노르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주가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노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위로도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특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이제 노르홀딩스가 장중에 2.8% 정도 밀렸지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합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추세 매매 그리고 빠른 스윙주를 통상적으로 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노르홀딩스는 앞서서도 이제 주가 변동폭이 위로도 많고 밑으로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노르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최고 거의 14,000원 그리고 15,000원, 16,000원까지 그리고 최고 16,900원까지도 상승했었던 노르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주가 탄력성은 아직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조금 멀리서 보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현재까지도 보유하시면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혹시나 매수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설정을 좀 해드리면 단기적으로 13,000원대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14,000원대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00원대까지 또 얘기를 노르홀딩스 해주셨습니다. 시장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지금 QR코드 스캔하시고 1733 누르고 이창용 대표님의 노란 독방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신 뒤에 또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온라인 방송도 얘기했으니까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밤 9시죠. 저희 이제 그때 온라인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주시나요?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시장 브리핑을 좀 드릴 때 금리 관련해서 맞아요. 얘기를 좀 중요하게 드렸는데요. 보자. 금리 발표 이후에 또 국내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금리 발표 이후에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상승하는 패턴은 많이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테마주를 공략을 해야 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의 영역으로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관련해서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어떻게 국내 시장 방향성 잡히고, 그리고 테마주는 지금 현재까지 어떤 테마주가 다음 주 그리고 9월 말 그리고 10월 초까지 움직일지 이 부분 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계속적으로 찾아가실 분들은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금리 발표가 되고 나면 좀 어떻게 움직일까? 사실은 그게 되게 중요한데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여 원하신다면요. 호텔 검색창에 슈팅스탁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죠? 검색하시고 밤 9시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홈런 임박주 두 번째 힌트를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그거였잖아요. 예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소재하면 이 종목이었지. 이게 힌트였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태양광 소재 얼마나 많은데요. 그쵸. 하시는 네. 분들께 두 번째 힌트를 주신다면. 네. 요 부분 혹시나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올해 5월 달에요.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땡땡땡 홀딩스 그리고 땡땡땡으로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앞서서 이제 네. 태양광 소재 쪽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종목 수가 확 줄어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개별주 시장이 최근에 좀 강합니다. 근데 그 상황 안에서도 꾸준하게 사업성을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실적까지 겸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전략을 제가 또 오늘 공개 방송에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홀딩스 그리고 이번 5월에 지주사 체제로 인적 분할이 됐다. 엄청 큰 힌트를 주셨죠. 아시는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맞추신 분들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또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합니다. 자, 홈런 임박주 첫 번째. 예부터 이 종목은요, 정말 단연코 1위였습니다. 라고 했던 태양광 소재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땡땡땡 홀딩스 인적 분할을 올해 5월에 했어요. 라고 했는데 막 찾아는 보고 계신데 그래도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주시려고 하나 봐요. 오늘 세 번째 힌트까지 준비해 오셨다고요? 일단은 제가 홀딩스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종목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 오늘 종목은 알짜 사업 부분이 이제 반도체 폴리실리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조금 떼서 집중을 하고 있다. 하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은요 에너지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태양광 쪽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반도체 폴리실리콘 사실 다른 영역이긴 하거든요. 반도체와 태양광. 근데 다만 홀딩스가 지금 태양광 쪽을 집중을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반도체 폴리실리콘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뭐냐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에너지 관련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될 당시만 하더라도 에너지 관련 수급들을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홀딩스의 주가 상승 여력을 또 받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폴리실리콘에 관련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폴리실리콘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이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응원하는 튜브님, 프로도님, 소심한 의원님 다 들어오셨고 잡채님이 OCI 아니에요? 태양광 하면 OCI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분명히 OCI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신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써니님은 인사를 해주셨고 OCI 딱 세 글자인데 아까 뭐 6글자 얘기도 나왔고 한데요. 전문가님. 네. 많은 분들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정답 알려주세요. 네, 네. 정답은 바로 OCI였습니다. 네. 우리 유일하게 우리 잡채님께서 맞췄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한 분이 맞히셨나요? 네, 그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정말 주식의 조예가 좀 깊으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잡채님 축하드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OCI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이제 사실 이제 OCI는 인적 분할하고 기존의 알짜 사업 부분이 폴리실리콘 사업을 좀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OCI 홀딩스가 최근에 5월달에 인적 분할했지만 관련해서 사실 지주사의 힘을 더 키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주사에 대한 파워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지주사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적 분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시각을 좀 내비친 시각도 있었는데요. 다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 주력인 사업인 폴리실리콘 사업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게 이제 OCI의 메리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주사 OCI 홀딩스는 태양광 모듈에 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태양광과 반도체 폴리실리콘 가격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다시 한번 오르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OCI에 관련한 주가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OCI가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CI에 대해서 자세한 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밤 9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출연자도 궁금하실 텐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시장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바로 주식은 인문학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도후 저녁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